네, 자유공화의 함성 세 번째, 마키아벨리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정치학에서 공화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키아벨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상당히 일찍 사람입니다. 그래서 1469년 우리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런 것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르네상스로 유명한 피렌체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아주 대학자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죠. 그 마키아벨리가 흔히 이제 권모술수라든지 잔인무도한 그러한 그 권력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권력술을 권하거나 그런 것을 대도로 삼았던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특히 로마를 깊이 연구했는데 오늘날 볼 때는 너무 그게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당시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을 흔히 이제 재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리스 로마 문명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문명이 중세에 너무나 종교적으로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는 이교도, 사실 그리스도교를 마지막엔 탄압도 했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이제 적대시한, 지금 제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의 성인이죠. 얼마나 로마를 이렇게 미워하고 로마를 나쁘게 그렸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과연 마키아벨리가 재발견했듯이 너무나 영웅적이고 훌륭한 면만 있는지, 어거스틴이 보았듯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나 잔인무도하고 이런 면만 있는 것인지, 진실은 어떨까요? 어쩌면 어거스틴이 보았던 면, 마키아벨리가 보았던 면 다 있는 것이 로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발과 코와 머리와 다 귀와 모든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코끼리가 아닌 것은 아니죠. 자, 마키아벨리라는 대학자가 보았던, 대실천가가 보았던 로마, 그래서 르네상스의 한 이 축을 이루었던, 그리스 로마의 재발견을 이루었던 그 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리비우스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쓰는데요.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로마는 너무나 문명이 융성했으니까 위대한 역사책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리비우스입니다. 대체로 그 큰 역사들은 로마 공화정의 후기 그리고 제정 초기 이럴 때 이제 쓰여지는데요. 리비우스는 특히 이제 공화 정신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화국의 강성을 바랐던 마키아벨리와 통했기 때문에 아마 마키아벨리는 많은 로마의 역사가 중에서도 리비우스를 택해서 리비우스를 통해서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를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그 칼럼을 계속 연재 칼럼을 쓰듯이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쓰는데 그 책이 꽤 두텁습니다. 그 논고라고 하죠. 로마사 논고라고도 옮기는데 한 80편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각각의 논고들의 깊이 있는 글들 속에서 로마의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논합니다. 그 중에 이제 공화적인 측면을 많이 논하죠. 자,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보시면은, 로마는 내분이 계속된 공화국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내분을 안 좋게 보았을까요? 안 좋게 볼 때도 있습니다. 피렌체의 역사는 더 두껍게 쓴 책인데 자기 나라의 역사는 내분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내분을 안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로마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내분이 로마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내분이 국가를 망하게 하고 어떨 때는 내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냐? 그것이 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서로 안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새롭게 어떤 법과 제도와 질서로 한 단계 올라설 때는 우리의 갈등과 내분이 하나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거죠. 흔히 그냥
뭐 열대지방에 모든 게 풍족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먹고 안주해 있는 것처럼 발전에 어떤 자극이 없으면은 사람은 또 안주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끝없는 어떤 내분이나 외침이 발전에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로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승화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쟁과 내분으로 마감한다면 그거는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멸의, 해체의, 멸망의 그러한 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서술을 보면요. 행운과 군사력이 공화국의 결함을 보충하지 않았더라면 대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려 다른 어떤 나라의 발밑에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 마키아벨리가 유명하게 강조하는 운의 측면, 그리고 힘의 측면, 덕과 힘의 측면, 이것이 이제 딱 나옵니다. 로마는 아주 보면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력, 또 어떤 무덕 이런 면이 출중한 면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행운과 군사력이 로마의 국력에 기초였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군사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질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고, 나라에 좋은 질서가 없으면은 강제만으로는 군사력이 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군사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기계의 힘보다 옛날로 갈수록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사들의 자발적인 용맹과 단결력이 없다면은 옛날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근데 로마가 군사력이 셌다는 것은 안에서 좋은 질서가 바탕이 된 거지, 만약에 전쟁 때 써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내팽개쳐 버렸다면 그럼 그 다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화 정신과 통하는 거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귀족과 평민, 부자와 빈자가 없었던 인간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로 갈수록 더 극심해요. 그런데 공화적 모습이 있고 없고는 부자와 빈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계열입니다. 무슨 평등지향 이런 것과는 그냥 기계적인 평등지향, 그거 해봐야 공화정신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공화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 우리 애국심이란 것과 통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할 마음이 생겨야 공화정신이 충만한 건데,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용맹을 발휘해도 그렇고 비겁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재산이 없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화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계급적으로 보거나 흔히 계층적인 갈등 이런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자의 부와 빈자의 자유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 나라가 튼튼하다. 그걸 법치적인 민주정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떻게 조화될 수 있어요? 법치가 없이는 조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화정신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나라에서 공화를 강조하지 않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그냥 노력하지 않는데 생기겠습니까? 인간의 그냥 가만히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귀족과 평민의 불화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로마의 자유를 가져오게 한 원인 자체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과 평민의 불화가 있었고 내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를 가져왔다고요? 로마에 오히려 자유를 가져왔다.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낳은 멋진 성과보다 내분이 불러일으킨 절규와 외면적인 잡음 쪽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국가 속에도 두 가지의 다른 경향, 즉 인민적인 것과 귀족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도 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죠. 부자와 빈자의 경향,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나. 자,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그래서 법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자유를 확보하게 해주죠.
자, 그런데 이것이 쉽사리 그 뒤를 더듬을 수 있는 것처럼 민중과 귀족과의 대립에서 생긴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자, 뒤에 제가 리비우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민중을 보호하는 법률, 옛날로 갈수록 채무 노예라는 것도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때요? 흉년 때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를 못해요? 그럼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로 갈수록 흔한 모습입니다. 빚을 졌다가 노예가 돼요. 채무 노예가 되는.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되는 것하고 채무 노예하고 가장 대표적인 노예가 되는 이런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채무 노예를 폐지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진전이 일어났죠. 그토록 강력한 법제도를 시행하는 뒤에 로마법으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친 로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 없이 그런 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게임으로 끝나버렸다면 로마가 없었죠. 그걸 뭐로 승화시켰습니까? 좋은 법률로, 좋은 제도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밤잠을 못 이루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닥친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부조리 끝에 우리가 뭐를 이루어야 되죠? 단계 도약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라고 해서 그러한 부조리와 불합리와 온갖 이상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보면은 악덕을 지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공화정보다는 공화정이 어지러워진 다음에 지적할 게 더 많았지만, 자, 어쨌든 없는 때가 없어요. 그렇지만 차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을 한 단계 더 높은 법과 제도, 질서로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떤 데는 극복했고, 극복한 곳은 문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은 마키아벨리의 조국 피렌체처럼 다시 더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탄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이 글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에서 그걸 더듬을 수 있어요. 사실 타르키니우스로부터, 타르키니우스가 아까 말한 그 폭군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루크레티아라는 이 귀족 딸을 이렇게 자기가 범했기 때문에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폭군적인 왕을 영구히 이렇게 패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로마의 이제 공화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라쿠스는 이제 로마 공화정 후기로 가는 입구입니다. 로마가 그라쿠스 형제 이전까지 가장 강성한 공화정이었다가 그라쿠스 형제 이후로 여러 가지 귀족과 평민의 대립, 귀족들 사이의 대립,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제 황제정으로 넘어가고 로마의 후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공화정이 융성한 이 300년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추방되는 데까지 이른 사실은 얼마 없으면. 그러니까 강하게 대립하는데도 극단적으로 추방, 오늘날로 치면은 마구제비 구속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파 대립보다 더 나쁜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추방, 오늘날로 치면 마구잡이 구속이 더 나쁜 것이죠. 정파 대립 자체가 인간 사회에 없을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밑거름으로 쓰느냐가 완전히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반공화적이다. 그러니까 공화 정신과 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린 일도 매우 적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립 자체보다 그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분쟁을 유해한 것이라든가 국가를 분열시킨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평민과 귀족의 대립이 계속된 긴 기간에 걸쳐서 불과 8명 내지 10명의 사람이 추방되었을 따름이고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 된 자도 극소수이며, 옛날에 사형 내리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중국사를 한번 보시면은 말도 못합니다. 자, 재산 몰수를 당한 자도 많지는 않았다.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재산 몰수형조차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영웅적 행위에 의해
광채를 떨치고 있는 국가를. 자, 이때 카르타고하고 그렇게 피비린내나게 싸워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때의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무질서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적인 위협은, 그 숱한 로마 공화정의 그 영웅들의 위협은 옳은 교육의 소산이고, 교육을 중시합니다. 옳은 교육은 좋은 법률에서 생긴다. 근데 교육을, 법과 정치를 떠나서 좋은 교육을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치만 하고 교육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로마 공화정 같은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법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아 비난하고 있는 그 내분에서 유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 극심한 내분으로 좌절만 할 게 아니라 내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좋은 법률과 제도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죠. 당일 투표로 바꿔야죠. 현장 수개표로 바꿔야죠. 그렇게 바꿀 때 우리의 오늘날의 투쟁과 내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선거 제도에 대한 대목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화의 모습을 또 이어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